예, 정말로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오늘 수요일인데요. 현재까지 시장 흐름들 오후장 체크포인트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유한타증권 스마트채널팀 김동공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속속 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야말로 운명의 날인데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는 조용하게 지금 오름세인데요. 오늘 또 이제 결과를 확인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김장렬 본부장님? 네, 일단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선거 결과가 내일 사이에 바로 확정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물론 경선 그 주 있죠. 한 7군데. 경합주. 경합주. 네. 경합주 7군데에서 뭐 한 3개 이상 나오면은 확정적이다라고 생각은 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뭔가 뚜렷한 확정이 되기 전까지 그쪽으로 트레이드하는 거는 이제는 이미 늦었어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런 거 우려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것도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정준동 자세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요. 원래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 팔란티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섹터 중심으로 우리는 뭐가 있을까? 펀더멘털로 이렇게 접근하는 원칙적인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김동공 차장님, 네, 지금 계속 이제 긴장감이 되는 상황들인데 판세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판세를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일단 나와 있는 팩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모른다가 일단 좀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기 때문에 개표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다라는 건 것이고요. 일단 워낙 경합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컨센을 봤을 때는 빨라야 이번 주말 정도가 될 것 같고 오래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2주 정도까지 이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냐 해리스냐를 두고 시장의 눈치 보기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계속 증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들은 어느 쪽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이렇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지금 현재 시장이 아무래도 관망세가 좀 짙어질 수밖에 없다. 방향성들이 안 잡히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들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실적과 그리고 시장의 관심들을 받는 정도의 종목들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들로 바라보는 것들이 일단 좀 맞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지런히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갈게요.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에 보면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올라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이 이렇게 하셨죠. 팔란티아도 강했고 역시나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면 국내 반도체도 이제부터는 수혜로 상승각으로 김장렬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AI 고는 맞습니다. 네. 근데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고는 아닙니다. 네. 그게 계속 이렇게 좀 차별화될 거라는 점이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A군, B군, A부터 Z까지.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누가 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오르는 거 보면 라지캡에서는 하이닉스밖에 안 오르고 그다음에 좀 많이 빠진 소부장주 중에서는 그 개별적인 뉴스가 있는 거, M&A라든지, 판다든지, 실적이 확실한 거 이런 종목에 한해서만 오르는 거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로 보면은 애매하고요. AI의 공급에 웨이브에 탄 주식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한적이라고 보셨습니다. 김동공 차장님,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글쎄 누가 되는 게 반도체에 더 유리한 건가요? 해리스가 되는 게 유리한가요?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강하기 때문인가요? 반도체 전략, 그 다음에 여전히 SK 하이닉스 중심인지요? 네. 네, 일단 반도체는 AI와 BAI로 분류를 네.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저도 본부장님 의견과 동의를 하고요. AI에 지금 편승해 있는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편승하지 못하는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 결국은 당분간은 하이닉스가 이제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얼마 전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일단 엔비디아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특정 고객사에 이제 콜 테스트의 유의미한 단계를 이제 통과를 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중에 이제 납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콜 테스트를 완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좀 했었는데 그날 자체는 좀
삼성 그날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바닥을 짜주고 있는 것들은 맞는데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느냐 이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4분기라고 해봐야 11월, 12월 2달 남아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시장에서 믿지 않는다는 건 거죠. 그렇다면 결국 삼성전자가 AI주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 나와야 될 이슈는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오피셜하게 삼성전자 HBM3를 이제 받겠습니다. 혹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우리 납품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시장에서는 원하고 있는 건 거고 그렇게 돼야 삼성전자가 AI주에 편입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하이닉스와 유사한 궤적들을 그릴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워낙 지수 비중이 큰 삼성전자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지수에 대한 전망들은 뭐 잘 가야 박스권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에 대한 영향력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AI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더 성장하느냐, 덜 성장하느냐에 대한 이슈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모멘텀들로 좀 보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들이 어떨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이어서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엔터주예요. 엔터주가 그동안 노이즈가 많았었는데 뭐 BTS 컴백 얘기도 있고 뭐 로제의 아파트죠. 김장률 부장님, 네네. 아파트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는 봤습니다. 엔터주 그룹 전략을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6월 달 대비했을 때 약간 시점은 다르지만 오늘은 조금 약간 눌림 받는데 엊그저께 많이 갔잖아요. 엊그저께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40% 넘게 빠진 상태거든요. 4개입니다. JYP, YG, 그다음에 SM, 그다음에 하이브까지. 그런데요. 일단 가장 많이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실적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분기 실적이 이제 바닥을 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가가 40% 이상 빠졌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빠졌다, 바닥을 쳤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년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반이 많이 안 팔렸다는 얘기인데 음반이 안 팔렸다는 거는 예전보다 다른 소스로 레버뉴를 창출해야 되는 필요가 생긴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음반이 좀 덜 팔렸다는 것이 근본적인 펀더멘털의 완벽한 훼손이냐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노이즈도 있었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 JYP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섹터에 대해서 균형을 맞춘다는 관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이즈 측면에서 좀 세이프하다는 측면에서 다시 볼 때가 됐다는 건데 외국인이 많이 빠진 주식인 JYP하고 YG는 외국인만 들어오면 금방 갈 수 있고요. 하이브는 대장주인데 다 봤을 때 PER이 20몇 배, 15배, 16배이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 들어가면은 그래도 괜찮다. 이런 공감대가 생길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도 분위기상 그렇고요. 네, 엔터주 기본적으로 낙폭 과대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 다음 섹터 보여주십시오. 다음은요. 네, 트럼프나 해리스 트럼프 누가 돼도 바이오주는 상관없다. 계속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 네,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 봐야 됩니까? 네, 트럼프와 해리스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이제 하는 것들을 좀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가이나라는 것들도 일단 좀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의 물가를 구성을 할 때 좀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주택 임대료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약가, 이제 의약품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이제 PC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CPI가 아니라 PC 물가를 중요하게 보는데 PC에서는 CPI보다 이제 의약품 비중들이 좀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가 인하라는 정책들을 두 후보 다 공통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들에서 뭐 누가 되건 이제 상관없이 이제 바이오주들은 일단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미국의 이제 대중 이제 정책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이번에 이제 생물보안법이 일단 통과가 되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CDO, CDMO 업체, 그러니까 특히 우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물량들을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계약을 이제 안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국내 업체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렇다면 이것들이 이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제 보통 한 7, 8년 정도의 장기 계약들로 일단 좀 끌고 가게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우시에 대한 물량들을 이제 국내 바이오, CDO, CDMO 업체들이 이제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좀
중장기적인 이익 모멘텀들은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넥스와 같은 종목들이 일단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들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는 뭐 기대감들이 있죠. 바이오 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뜯어보면 알겠고요. 김장렬 본부장님은 네. 전력기기 산일전기를 10월 말에 말씀하셨는데 14%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관심주 바로 말씀하시죠. 네, 오늘 아까 지금 팔란티어라고 이 미국의 네.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가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어떤 그 맥락에서도 더존 비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시다시피 ERP 소프트웨어로 많이 알려진 회사이지요. 근데 ERP 말고도 AI를 이제 탑재해가지고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어저께 실적이 나왔는데 뭐 실적은 사실은 약간 못 미친 면도 있었습니다만은 내용으로 봤을 때 생성형 AI를 탑재한 제품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비용이 줄면서 마진이 많이 늘었어요. 본사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한 AI 생성형 AI에 대한 실질적인 그걸 도구로 해서 고객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는 그 구축형에서 이제는 그 클라우드로 왔을 때에 한번 이 회사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진짜 AI를 탑재되는 그 시작점이라 하면은 현재 PER 애널리스트가 보수적으로 보는 25배는 좀 진짜 보수인 것 같고 파란티어와 같이 30배 그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바라보고 내년을 바라본다면은 지금도 경쟁력 있는 몇 개 안 되는 한국의 주식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존 비전 관심주였고요. 김동국 차장님은 삼양식품을 10월 중순에 얘기하셨는데 음식료주들도 움직이죠. 수출 증가하고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SK 바이오팜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이오 쪽에서 가져오셨군요. 네. 논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똑같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어쨌든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슈들이 이제 좀 나올 때마다 업종에 이제 쏠림 현상들이 이제 좀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업종들이 뭐 AI 그리고 이제 방산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 이제 하나 좀 골라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제약주들보다는 조금 심플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력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제품이 엑스코프리 제품 하나입니다. 그것들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종목을 분석하는 데 관점에서는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엑스코프리 매출이 이제 분기당 일단 1,000억 원을 일단 지금 넘어서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분기당 1,000억 원이라는 수치가 일단 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요. 뭐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그러합니다만 매출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R&D 비용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자가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매출액의 96%, 95% 정도가 이제 수익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R&D 비용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뚝뚝 떨어지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한 연간 한 3,000억에서 3,500억 정도가 일단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출이 1년에 한 4,000억 정도는 나와야지 영업이익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을 드디어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해오다가 분기당 1,000억을 넘으면서 4,000억, 그러니까 1년에 4,000억을 넘겼고 영업이익을 고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가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서 나중에 혹여라도 추가 파이프라인이 하나로 더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치는 더 많아질 수가 있는 모멘텀들까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에서 이제 좀 단순하게 심플하게 매출액들 한번 좀 살펴보면서 접근해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쪽에서 SK 바이오팜을 말씀하셨고요. 김장렬 본부장님은 더존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장 터닝 포인트 두 분 함께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